3년 만에 영업이익이 7배 넘게 뛴 회사가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매년 갈아치우는 중이죠. 그런데 이 회사를 키운 주인이 지금 회사를 통째로 내다 팔고 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하필 지금 파는 걸까요? 잠깐만요. 실적 좋을 때 비싸게 파는 건 파는 쪽 입장에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원래 사모펀드가 그러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오히려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붙으면 주주 입장에선 좋은 소식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현대힘스는 하방이 조선 슈퍼사이클 일감으로 두껍고 상방은 항만크레인 같은 신사업에 걸린 회사예요. 다만 지금 주가는 그 기대를 이미 상당 부분 당겨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싼 회사가 아니라 증명해야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 회사를 사느냐가 그 증명의 절반을 좌우하죠. 13년 만에 조선 슈퍼사이클, 그 뒤에서 배의 뼈대를 대신 만드는 회사 현대힘스를 사업보고서 숫자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기본부터 짚죠. 현대힘스, 정확히 뭘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까? 이름만 보면 HD 현대 계열사 같긴 한데요. 한마디로 배의 뼈대를 만드는 회사예요. 조선소가 배를 지을 때 커다란 선체를 여러 덩어리로 나눠 미리 만든 뒤 붙이거든요. 그 덩어리를 블럭이라고 하는데 현대힘스는 그 블럭을 조선소 대신 만들어 납품합니다. 이걸 사회제작이라고 불러요. 문제는 고객이 한 곳으로 쏠려 있다는 겁니다. 매출의 96%가 HD 현대 계열 조선소 3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물량이나 받는 하청은 아니에요. 배에서 만들기 가장 까다로운 부위가 있습니다. 엔진이 들어가는 엔진룸, 뱃머리 아래 둥근 구상선수 같은 곳인데요. 숙련공이 없으면 못 만들어서 경쟁사들이 오히려 피하는 구역이에요. 현대힘스는 이 어려운 블록을 특화했습니다. 그 결과 HD 현대 두 조선소가 밖에 맡기는 물량 점유율을 2016년 22%에서 2023년 32%까지 끌어올렸죠. 이 특화가 실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조선 불황의 바닥이었던 2022년 영업이익은 38억 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조선업이 살아나면서 2025년엔 288억 원까지 뜁니다. 3년 만에 7배가 넘죠. 매출도 1,892억에서 2,482억으로 3년 연속 사상 최대를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걸리는 게 조선업 이익은 원래 사이클을 심하게 타잖아요. 지금 좋은 게 그냥 업황덕이라면 다음 불황엔 다시 38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이익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게 핵심 검증인데요. 이익의 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단순히 매출만 큰 게 아니라 남기는 비율 자체가 좋아졌어요. 영업이익률이 2022년 2.6%에서 2025년 11.6%로 올라섰습니다. 사회제작회사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고난이도 블록이라 단가를 더 받고 공장 가동률까지 회복되면서 구조적으로 개선된 겁니다. 재무는 더 단단합니다. 부채 비율이 30%에 현금은 422억 원을 쥐고 있어요. 사실상 빚 없는 회사죠. 상장한 뒤로 유상증자도 전환사채도 한 번 찍은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주식이 늘어나 내 몫이 줄어들 걱정, 그러니까 희석 위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판정. 본업은 사이클을 타긴 하지만 지금 국면에선 튼튼한 캐시카우가 맞습니다. 빚이 없어서 불황이 와도 버틸 체력이 있고 이익의 질도 구조적으로 좋아졌어요. 하방은 확실히 두껍습니다. 좋아요. 본업은 알겠어요. 그런데 요즘 이 회사가 뜨는 이유는 따로 있다면서요. 항만크레인이요. 조선 블록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웬 크레인입니까? 이게 생각보다 큰 그림입니다.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거대한 크레인. 이 시장을 지금까지 중국의 ZPMC라는 회사가 세계 점유율 73%로 거의 독점해왔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부산 신항에 중국산 대신 국산 크레인을 깔기로 했고 미국은 안보를 이유로 자기 항구에 중국산 크레인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박 공급자한테 시장이 열린 거죠. 규모를 보면 왜 주목받는지 이해가 됩니다. 국내 항만 크레인 시장은 최근 10년간 신규 발주가 7천억 원에 그쳤어요. 그런데 2031년까지 부산 신항과 진해 신항에서만 2조 2천억 원어치 크레인 발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장이 몇 배로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건 계획이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현대힘스는 2025년에 크레인 사업으로 437억 원을 수주했고 그중 196억 원은 벌써 매출로 잡혔어요. 아직 매출로 안 잡힌 크레인 일감만 2,413억 원이 쌓여 있습니다. 내년 매출로 이어질 물량이죠. 그림은 좋은데요. 미국이 중국 크레인 걷어낸다는 것도 아직은 남의 나라 정책이잖아요. 현대힘스가 미국에서 실제로 딴 계약이 있습니까? 그리고 크레인이 블록보다 돈을 더 남기는지 그건 확인이 됩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두 가지 다 아직 물음표예요. 미국 물량은 서사만 강하지 현대힘스가 실제로 딴 계약은 아직 없습니다. 국내 발주만 진행 중이죠.
게다가 회사도 증권사도 크레인 부문만 떼어낸 이익률을 공개하지 않아요. 전체 이익률이 오르긴 했는데 그게 정말 크레인 덕인지는 숫자로 증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판정. 항만 크레인은 실체가 있는 신사업이 맞습니다. 국내 발주만으로도 성장은 성립해요. 다만 미국 수요와 이익 기여는 아직 증명 전입니다. 그러니 미국 물량은 보너스로 두고 국내 발주가 실제 이익으로 바뀌는지를 분기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자, 처음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죠. 실적도 좋고 신사업도 있는데 왜 주인이 지금 회사를 파는 겁니까? 뭔가 냄새가 나는데요. 냄새라기보단 원래 정해진 수순이에요. 현대힘스의 최대 주주는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JNPE라는 사모펀드입니다. 2019년에 1,000억 원을 넣어 지분 75%를 사들였죠. 사모펀드는 회사를 키운 다음 되팔아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라 상장 뒤부터 지분을 조금씩 팔아왔어요. 75%에서 지금은 35%까지 내려왔고 이제 남은 걸 통째로 넘기려는 겁니다. 지금 매각 주관사가 정해졌고 시장에선 경영권까지 넘기면 최대 1조 원까지 거론됩니다. 문제는 누가 사느냐예요.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모태인 HD 한국조선해양이 다시 품는 경우, 이러면 매출의 96%를 대는 관계가 사실상 영구히 굳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재무적 인수자나 다른 대기업이 사는 경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 회사 가치의 급소입니다. 현대힘스는 매출의 96%를 HD 현대에 의존하잖아요. 새 주인이 이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회사의 매출 기반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딜은 얼마에 파느냐보다 누가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참고로 이 대주주인 HD 한국조선해양은 먼저 살 권리를 갖고 있지만 인수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판정, 매각은 최대 재료인 동시에 양날의 칼입니다. 프리미엄이 붙은 거래가 성사되면 단기 재평가 재료가 되지만 새 주인이 HD 현대와의 협력을 못 지키면 오히려 리스크가 돼요. 딜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지금 급등한 만큼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본업 크레인 매각까지 봤는데요. 이 회사가 다른 것도 벌이고 있다면서요. 경쟁사를 사들이고 새 공장도 짓는다던데 그건 뭡니까? 두 가지 카드가 있어요. 첫째, 대상중공업이라는 회사를 361억 원에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현대힘스의 경쟁 사회 제작사였는데 적자에 몰려 공매로 나온 걸 사들인 거예요. 경쟁자를 흡수하면서 생산 능력도 같이 키운 일석이조인 셈이죠. 다만 공매로 급하게 사느라 실사가 부족해서 숨은 빚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회사도 인정했습니다. 둘째 카드는 친환경 연료 탱크입니다. 요즘 배들이 LNG나 암모니아 같은 친환경 연료를 쓰면서 그 연료를 담는 특수 탱크 수요가 커지고 있어요. 현대힘스는 여기에 900억 원을 들여 전용 공장을 지었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합니다. 한 증권사는 이 탱크 사업이 자리 잡으면 전체 매출이 2배까지 커질 수 있다고 봤어요. 이 두 카드는 성격이 좋습니다. 매각이나 미국 크레인처럼 남의 결정에 달린 게 아니라 이미 인수한 공장이고 이미 지은 설비거든요. 실체가 손에 잡혀 있죠. 대신 검증 포인트도 분명합니다. 대상중공업의 숨은 빚, 그리고 새 탱크 공장이 처음에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 이건 올 하반기부터 숫자로 드러납니다. 정리하면 하방도 두껍고 상방 카드도 여러 개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죠? 문제는 가격입니다. 2026년 7월 24일 기준 종가가 15950원, 시가총액은 약 5,664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날 하루에만 22%가 넘게 뛴 급등 가격입니다. 매각 기대가 그대로 값에 붙은 거죠. 이 가격에서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은 25배입니다. 이 25배가 비싼지 싼지는 비슷한 회사와 견줘봐야 압니다. 사업이 가장 닮은 세진중공업이 PER 13배, 오리엔탈전공이 12배예요. 현대힘스는 그 2배 수준이죠. 심지어 조선 슈퍼사이클로 재평가받은 대형 조선사 HD 현대중공업이 24배인데 코스닥 부품주가 그걸 넘어선 겁니다. 동종 대비 2배면 확실히 비싸네요. 그런데 그만큼 성장성이 좋으니까 프리미엄이 붙은 것 아닙니까? 목표주가 같은 건 없어요? 여기가 함정입니다. 지금 이 회사의 목표 주가를 붙인 증권사는 현대차증권 단 한 곳뿐이에요. 최근 석 달간 새로 나온 리포트는 아예 없습니다. 컨센서스라고 부를 표본조차 없는 거죠. 그 유일한 목표가 3만 원은 항만 크레인과 신사업이 순조롭게 이익으로 바뀐다는 낙관을 이미 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25배라는 값은 세 가지 기대를 미리 다 사둔 가격이에요. 그럼 이 회사 앞으로 뭘 보고 판단해야 할까요? 저희가 보는 결정 드라이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매각 딜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둘째, 항만 크레인이 실제 이익으로 바뀌는 속도. 셋째, 하반기부터 돌아가는 대상중공업과 탱크 공장의 초기 성적표. 그리고 저희 판단이 틀린다면 이럴 때입니다. 매각이 무산되면서 급등분이 되돌려지거나 조선 업황이 꺾여 캡티브 물량이 함께 줄거나
신사업이 기대만큼 매출로 안 이어지는 경우죠. 이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금의 프리미엄은 빠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방은 조선 일감이 받쳐주지만 상방은 크레인이랑 매각이 분기마다 증명해줘야 하는 구조네요. 단일 재료로 끝나는 회사가 아니라 계속 지켜봐야 하는 회사군요. 정확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현대힘스는 조선 슈퍼사이클로 하방을 바치는 국내 1위 블록 회사이고 상방은 항만 크레인과 매각, 신사업 세 가지 기대에 걸려 있습니다. 다만 그 기대가 이미 값에 상당히 반영돼 있어서 지금부터는 실체가 기대를 따라오는지가 관건입니다. 점유율 숫자와 매각 지분 흐름, 동종 비교까지 전체 검증은 알파인더 리포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종목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